예, 지표를 확인하면서 중심을 잡는 투자법,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 이후로 어제 좀 쉬는 것 같지만 우리 시장이 오늘 또 코스닥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럼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지금 오늘 강한데요. 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끝난 지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수급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념물 금리 한번 보시죠. 금요일 이후로 지금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지금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감이 커지면서 연준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이념물 금리가 이렇게 금요일부터 올라가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금리죠.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로 3.4 아래로 떨어졌다가 3.6까지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니까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지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일에서 어느덧 103, 104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도 우리나라 우리 원화가 좀 약했었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도 원화가 좀 약하게 출발하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이렇게 달러가 강하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다가 조금 멈칫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오면 대형주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제도 코스피가 더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는데 코스피는 좀 덜 상승하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올해 초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도했던 경우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월 말 4,700억 있었고 그리고 어제 3,100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계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어제 1,400억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이제 강보합 정도에서 머물러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이 달러 원 환율의 관계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죠. 외국인들 자금이 안 들어오면서. 근데 최근에는 1,450원에서 1,200원대까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2,200선에 있던 우리나라 코스피가 2,500 가깝게 올라갔는데 2,500선을 돌파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 환경인데 원화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00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박스권 상단으로 막혀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달러원 환율과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건 역축으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강할 때 뭐 최소한 우리나라 주가가 안 움직여도 외국인들은 환에서 일단 먹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인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고용 발표 이후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코멘트가 있는데 혹시라도 뭐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이렇게 나타나면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가 움직이기에는 이 부분이 좀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강세 그 틈을 이용해서 강세로 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또 심리는 좋아졌으니까 결국 코스닥 중소형주 순환매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5일 동안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이 상대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뭐 화면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는 사실 코스피가 생각보다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들어와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아래쪽이 코스피고요. 위에가 이제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수익률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수급 쪽으로 더 들어오려면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고 좀 더 강하게 좀 약해져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거 대비해서 외국인 거래 비중은 어느 정도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결정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지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퍼는 지금 12.33배 정도 여전히 12배 이상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으로 그렇게 뭐 매력적인 그런 수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는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요거 한 재밌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살짝 얼마였어요, 지난주에? 그때 69 정도 수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제가 이제 60 이상에서는 조금 이제 고점인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너무나 탐욕스러운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올라가는 구간에서 너무 강하게 막 따라붙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NN에서 발표한,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저게 공포와 탐욕에서 공포 쪽으로 막 20 밑으로 갔을 때 눈 딱 감고 사고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 좀 팔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수익이 날 겁니다.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저 심리를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이라든지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들의 이제 톤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주춤할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시장 흐름들을 쭉 준비해 오신 표를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이것저것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차트를 만들고 그러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팀장님. 네, 요거 참 저녁에 제가 늘 하고 있는 루틴처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정형적으로 나오지 않는 걸 막 만들어내시는 거죠. 다음은 시장 이슈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스판덱스 가격 상승, 효성 TNC 말씀하셨는데 흐름들이 좋더라고요. 이 흐름과 함께 석유화학주에 대한 흐름까지 오늘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최근에 워낙 AI 로봇 쪽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시클리컬 산업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제 이 타이밍에서 점검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 춘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화학 제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효성 TNC의 핵심 이제 제품인 스판덱스 가격이 주간 단위로 8%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아주 강하게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데 춘절 때 어떤 게 소매 쪽에서 많이 팔렸는지를 보니까 이제 패션 의류, 아웃도어 쪽으로 판매가 많이 일어났고 그쪽 때문에 아마 재고 확충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춘절 이후로 이 스판덱스 가격이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 스판덱스 회사가 효성 TNC인데 2위 중국 회사도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효성 TNC도 같이 가고 있는데 스판덱스 가동률은 60%대에서 80%대로 올라오고 있고 재고 일수는 30일 넘다가 20일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판덱스 시장은 완만하게 계속 회복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TNC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랠리를 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탄력 좋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KCC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KCC가 대표적으로 화학주 중에 많이 빠져 있는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탈 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기 실리콘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과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이제 KCC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안 좋았는데 이 부분도 올 연초 들어서 서서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탈 실리콘 원재료 가격이 차츰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전력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호주 쪽으로부터 석탄을 2년 만에 수입을 재개하면서 다시 이제 전력 가격이 안정을 찾으니까 메탈 실리콘의 원재료 가격도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유기 실리콘은 우리가 이제 주방용품 쪽에 많이 들어가는 실리콘 쪽이거든요. 이쪽도 리오프닝이 되니까 여기는 가격이 올라오고 원재료는 떨어지니까 이 스프레드가 적자가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C는 우리가 이제 과거 관념상은 약간 건자재 뭐 이런 쪽으로 느낌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화학 쪽으로 분류하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실리콘 쪽에 뭐 대규모 투자도 하고 수요가 는다는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KCC가 PBR 밴드 차트
밴드 차트로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지금 위치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CC도 좀 무기 실리콘 가격이 좀 안정만 찾아준다라면 PBR 밴드 하단부에서 저점을 좀 형성해 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유 쪽은 이제 S-오일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저는 이제 석유화학조 중에 투자의 후순위 쪽으로 밀어놓고 있는 이유가 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이게 재고 수준을 보여주는데 계속 연초부터 재고 수준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났다면 네. 그게 지금 주춤하면서 글로벌리 재고가 조금 쌓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굳이 급하게 막 투자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정유주보다는 화학주가. 네, 화학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시는 예. 게 예.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쪽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태양광은 중국에서 EU 쪽으로 수출하는 모듈 가격이 6개월 동안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후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뭐 태양광 관련된 가격도 전반적으로 좋아졌었잖아요. 네. 근데 유럽 쪽에 재고가 조금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럽향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태양광 쪽도 당분간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그래서 화학주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정유라든지 태양광 쪽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게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네네. 유럽보다는 뭐 미국의 비중이나 모멘텀이 훨씬 더 큰 거고 그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작년도에 한번 바람이 불었다가 네. 좀 주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류 체인 가격들이 주춤하니까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주춤하고 있고요.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신재생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향하고 있죠. 날씨가 의외로 네. 따뜻하다 보니까 많이 빠지는 상태라서 모멘텀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표로 확인하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과 지표를 보면서 전략, 관심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